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키피디아 성공의 창안에서 2004년에 창설이 되었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 동안에 양질의 상당한 수준으로 데이터들이 축적이 되었다. 판단이 됩니다. 추진을 하고 있는 곳은 OSM 재단이 있습니다. 어제 창설자로 계신 스티브 코스가 당초 계획에는 이 행사 계획에서는 와서 기조 연설을 하도록 계획했는데 개인 사정으로 오지를 못해서 OSM 재단 회장님이 대신 화상회의로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혹시 이 OSM을 잘 들어왔고 또 사역도 하고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상당수 계시고요. 첫 화면을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기본적인 맵핑을 해서 서비스까지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데이터도 흥미할 수 있고 그럴 테니까요. 그 중에 이 맵을 작성해 놓은 거 보면 딱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4가지 종류로 기본적으로는 제공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표준으로 하거나 사이클 지도로 하거나 교통지도, 인도주의 이렇게 해서 바꿔가면서 여러분의 용도에 근접한 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것은 여러분이 기본적인 베이스 맵으로 가져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이 데이터는 네이버 지도나 다음 지도와는 다르게 또 구글 지도와는 다르게 다운로드 받아서 여러분이 여기서 제공해주는 라이선스 규약 범위에 맞춰서 여러분처럼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도움말이 있습니다. 나는 저기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다 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것을 권장드립니다. 데이터 모델은 독특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존의 심플 피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논리적으로는 모델링은 로드, 웨이, 태그, 그리고 릴레이션과 같은 개념을 가지고 논리적인 데이터 모델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심플 피처의 포인트, 라인, 폴리곤의 그 개념은 그대로 잘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복잡하게 들어가 보면 논리적인 시스템 다이어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read, write 하고 지오메트리를 갖고 있는 것을 이것으로서 그냥 상징적으로 대신 얘기를 하면 저장되어 있는 것들이 API를 타고서 청색으로 표현한 것은 데이터들의 생산단을 표현했습니다. 다음 이 백오피스 단에서 돌아가고 있는 것들은 녹색으로 처리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보았던 맵으로서 표현한 것은 노란색으로 표현한 부분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각화하는 거에 참여하는 부분들은 보라색으로 표시를 했어요. 참고 도대체 전 세계를 커버하고 있는 저 데이터 사이즈가 어느 정도나 될까? 지오메트리만 갖고 있는 read, write에 해당하는 부분만이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약 6TB 정도 됩니다. 그게 다니까 아주 그렇지 않죠. 전 세계적으로 빠른 응답을 하기 위해서 캐시화된 데이터베이스들이 또 분산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려면 이 링크를 여러분들 나중에 이 슬라이드를 공유가 될 텐데요. 이 링크를 보시면 훨씬 좀 더 복잡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미러링을 한다든지 또 분산 관리하는 것들이 당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꽤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정보들이 다 오픈되어 있어요. 그래서 서버 하나가 사용하고 있는 OS라든지 버전, 디스크 어레이가 어떻게 되는지 아주 상세하게 마치 여러분 개인 장비 정보 보듯이 다 그렇게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어떻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드리려고 하는 말씀 가운데는 작년 이맘때 동일한 비슷한 주제로 발표했던 것과 중복이 됩니다. 거기에서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참여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부분도 언급했는데, 오늘은 그런 내용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중복된 부분들은 건너뛰고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추가적으로 더 말씀드릴 것은, 저 개념대로 잘 확장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참여형으로 DB를 구축하는 이 활동을 누군가가 좀 잘 전파해주고 알려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강사료 이런 거에 연연히 하지 않고 부르시면 어디든지 가서 이런 활동을 전파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있고 강사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저를 불러주십시오. 그렇다면 그렇게 구축되어 있는 레슨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라이선스 규약은 ODBL이라는 라이선스인데, 결국은 우리 컨텐츠 세계에서 말하는 Attribution, Share Alike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것을 공간 데이터에 대해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비상업적인 용도, NGO라든지 휴메니테리언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거나, 또는 상업용으로도 이것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커머셜한 유즈의 한 사례로서 웹박스의 경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구체적인 어떤 특정한 사례를 언급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걸 통한 여러분들이 우리가 배울 시사점이 무엇인가, 레슨이 뭘까,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넷박스의 경우에는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오픈스트리트맵은 피처 데이터들, 벡터 데이터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소스로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가적으로 그들이 공개되어 있는 또 다른 출처를 활용을 해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전 세계의 주소 데이터 이런 것들을 모으는 별도의 또 채널을 가지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엘리베이션 데이터, 또 위성 영상, 공개되어 있는 영상들을 가져오지만 좀 고품질의 상업용 데이터는 역시 구매를 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이 피처 데이터를 잘 생산할 수 있는 기반 환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등등을 전부 다 패키지를 해서 호스팅해서 서비스의 형태로 판매를 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트래픽을 발생하게 되는 경우에는 비용으로 가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비스의 요건을 맞춰서 판매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피처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동안에 갱신된 데이터가 있으면 다시 OSM 피드백을 주어서 OSM이 다시 또 양질의 데이터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선순환 이 DB 이 생산 에코시스템을 구현을 하고 있죠. 이 다음 설명을 위해서 한 가지만, 이미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만일 이 자리에 생소하게 오신 분이 있다면, 맵이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스타일의 역할이 중요하다. OSM은 데이터에 관한 부분이라면 스타일링이 좀 더 맵을 뭐라고 할까요? 살아있게 한다고 할까요?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우리 국가 기본도를 무료로 제공했지만, 그걸 가져다가 맵을 만드는 네이버 지도 다르고 다음 지도의 느낌이 룩앤필이 다른 것처럼 스타일에 의해서 지도는 또 활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맵 서비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만큼 내가 스타일링을 해서 서비스를 하느냐 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맵박스 같은 경우에는 이 6가지 종류로 스타일화된 데이터를 마련하고 기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6가지 이름이 Light, Dark, Streets, Outdoors, 위성 영상과 겹쳐하는 Street, 그 다음에 끝으로 Navigation이 있습니다. 이 특징은 벡터맵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것은 불과 한 2,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혹시 벡터맵이라고 하는 용어가 생소하신 분 있으십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빠르고 아주 가벼운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확대 축소가 부드럽게 돼요. 여러분 현재 네이버 지도를 보게 되면 정해진 축척으로만 미리 만들어 놓은 이미지 파일을 빠르게 불러다가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렌더링 굳이 동적으로 할 필요가 없게끔. 그래서 빠르지만 또 다른 단점은 이 축척을 중간 단계로 보고 싶은데 그게 불가능합니다. 부드러운 확대 축소가 이루어지게끔 하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주는 스타일은 나는 보지만 이거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좀 바꿔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왜? 벡터 데이터가 제가 한번 시각화를 한 상태에서는 내 안에 캐시화되어서 벡터가 내려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정한 스타일을 부여해서 클라이언트 단에서의 스타일링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앱에서, 모바일 앱이든 웹 앱이든 여기서 즉각적인 사용이 가능하게끔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예를 간단하게 한번 봐볼까요? 여섯 종류의 맵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저는 우리 사는 지역으로 와보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은 미리 만들어 놓은 캐시된 이미지 타입이 아니고 벡터화된 것들을 이들은 타일링은 되어 있지만 벡터화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오고 전 세계를 커버하는 것이어서 이 텍스트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지역으로 우리가 있는 이 지역으로 좀 가볼까요? 붙였어요. 구면동 한 이 정도, 허리동 이런 식으로 벡터 데이터를 가져다 했고요. 뉴욕 지역인데 이게 벡터 타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이 바로 이들에 대한 포워링 하면서 정보를 바로 볼 수 있는 거죠. 또 원한다면 이들에 대한 스타일, 심볼이나 색상이나 이런 것들을 바꿔가면서 볼 수 있게끔 합니다. 스타일을 변경하는 또 다른 예를 한번 더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는데 내가 그러면 동적으로도 스타일을 바꿔나갈 수가 있겠는가, 튜토리얼을 통해서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베이직이라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일한 지역에 그냥 스타일을 바꿨을 때 이루어집니다. 좀 더 밝은 색상으로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캐슈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클라이언트 단에서 스타일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 또 하나는 역시 이들은 트루 3D는 아니지만 매우 경제적으로 3D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익스트루전, 돌출시키는 것입니다. 돌출시켜주는 사례를 또 보게 되면
다이나믹하게 지금 가져온 데이터이고요. 임계 축척에서만 나타나게끔 설정을 해놓았고요. 똑같은 데이터들을 우리 국내 지역으로 가도 되는데, 문제는 우리 국내 지역에 OSM에 들어가 있는 엘리베이션 값, 층고 또는 높이 값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효과를 크게 기대할 수 없어서 굳이 국내 지역으로는 그냥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내가 스타일을 뭘 통해서 하게 되느냐? 웹박스 스튜디오라고 하는 스타일 편집기로서 그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데이터 역시 임포트하거나 또 매니지하거나 또 직접 인터랙티브하게 생성하거나 하는 작업들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한편 발행된 웹을 서비스로서 활용을 하는 방법은 개발자 플랫폼에서, 그래서 웹박스의 그 플랫폼이거나 또는 리플렛 엔진을 이용해서, 또는 GIS 애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또는 WMTS 웹맵 타입 서비스를 지원하는 프로토콜을 WMTS 프로토콜로도 보내주면 데스크탑에서 사용하게 되는데, QGIS에서 사용하는 한 사례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동적으로 내비게이션용으로 쓰는 실시간 교통정보 지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WMS, WMTS 그 선택으로 레이어를 추가를 했고, 이 지역으로 확대해 들어가면 지금 이 지역의 교통 상황이 5분 단위로 업데이트 되는데, QGIS에서 이 서비스를 접속을 하는 사례입니다. 맵박스의 서비스를 WMTS 프로토콜로 받아들여서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러한 안내는 링크를 보시면 여기에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고요. 사실 이 엔진은 개발자를 위한 도구입니다. 엔드 유저를 위한 SaaS 솔루션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는 적어도. 그래서 개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은 이처럼 맵 클라이언트, REST API 등등이 오픈소스 형태로 제공이 되고, 그 외에도 제공되는 기타 오픈소스들이 함께 있습니다. 이들은 역시 이러한 기술 표준 위에 운영이 되고 있고요.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오픈 맵을 소스로 해서 이들은 역시 오픈소스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를 구축을 하고, 이들의 서비스가 클라우드에 올라가거나 또는 여러분의 온프레미스 서버에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좀 더 영역을 확장할 수 있는 것들은 로케이션 인텔리전스 솔루션과 함께 하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제가 볼게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 파일을 받게 되면 링크 통해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도 태블로라고 하는 BI 쪽 vendor가 10월에 중요한 행사를 갖는데, 연례 행사를 갖는데, 거기에서 좀 더 획기적인 공간정보와 BI가 어떻게 결합하는가 하는 것을 선보이게 될 것 같습니다.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아까 QGIS에서 그 서비스를 불러다 보였는데, 지금 이것은 브라우저에서 바로 보여드리도록
현재 구현된 이 기술은 전 세계에 다 적용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관심 지역으로 돌아가게 되면 저희가 이 근처에 있죠. 현재 시간 교통 상황을 5단계로 색상을 달리해서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훔쳐 데이터를 수집했나, 스냅챗과 같은 이 모바일용 SDK를 사용하는 다양한 앱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사용자 동의를 과정을 통해서 이분들이 정확히 알고 동의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되면 그 위치 정보를 가지고 시간을 통해서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전부 필터링해서 가져가지 않고 오로지 시간과 위치를 가져가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시간 교통정보 계측 장비를 통해서 수집하는 것과 이것과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거의 다르지 않음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적인 히트맵인데, 얼마나 이것들 빠르게 동적으로 히트맵을 만들어준다는 흥미로운 사례인데, 약 40만 개 포인트를 가지고 OSM에서 추출한 40만 개를 가지고 빠르게 가는데, 실제로 제가 구현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이게 동영상입니다. 역시 이거 클릭하시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꽤 흥미로운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맵박스의 사례를 통한 우리 시사점이 있다면 무엇일까? 이러한 내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자 한다라고 하면 여기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겠죠. 반면에 저와 같은 것을 구현해서 여기서 미처 구현하지 못한 추가적인 것을 내가 더 하고자 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좋은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 저것이 가능한 95%의 소스들이 어디에서 왔을까? 오픈스트리트맵을 통해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OSM 매핑에 참여하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있고요. 이것을 사람 모아놨으니 한번 교육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 부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국내 환경에서는 어떠한가? 우리는 내일 주거나 다음 주거나 모델이기 때문에 굳이 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한때 엄청난 위력을 발휘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신사임 대표님 잘 알고 계시고, 제일 먼저 포착한 분 중에 아마 한 분이셨을 텐데, 그 활성도가 떨어졌던 한국이 갑자기 이 멤버가 하루 단위 참여하는 맵 에디터가 전 세계 1위로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게 1월 하순경이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까? 포켓몬. 네. 이 서비스를, 포켓몬고 서비스를 쓰려는데, 내 지역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그걸 갱신하지? 얘기를 듣고, OSM에 달라붙어서 그걸 갱신한 거예요. 그러면서 1위 등급을 한 일주일 했나요? 그랬던 일이 있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참여하면 될까요? 거창한 거 생각하지 말고 내일 이후부터, 눈 내리면 내 집 앞부터 치우듯이 내일 이후부터 여러분들이 이 매팅에 참여하게 되면 이것은 전체가 서로 도와지는, 내 재능을 기부하고 결국은 그게 나에게 다시 돌아오는 그런 것이 되는 사례가 되리라고 믿고요.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